본격 KBS 소통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안녕하세요. 저는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의 김기아 기자입니다. 오늘 갑자기 이렇게 영상 시작하기 전에 인사를 드린 이유는요, 제가 사과드릴 게 있어서 이렇게 먼저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이 그 추적단 불꽃 인터뷰가 나가는 날이죠. 그런데 오로지 저의 실수로, 저의 잘못으로, 제가 부족해서, 제가 못나서 이 영상 파일이 날아갔어요. 영상 파일이 날아가서 부득이하게 이번 화는 음성 파일과 각종 사진 등 이런 다른 거를 통해서 이제 즐기실 수밖에 없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특히 이번 화는 또 내용이 또 이 중요한 내용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공들여서 편집을 제가 다 해놨는데 클라우드에 올리는 과정에서 뭐가 이렇게 잘 안 돼가지고 영상이 있는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영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화는 좀 아쉽게도 음성 위주로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굉장히 꽉 차 있고 알찬 내용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도 많으니까 자신 있게 한번 들어보시라고 권장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조선일보에서 이제 뭐 피해자가 연예인이었다라는 식의 보도를 냈어요. 심지어 단독으로. 기자들은 아직까지 옛날에 머물러 있고 시민들의 의식만 깨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느꼈죠. 기자들을 보면 무슨 말을 해주고 싶어요? 한마디 지금 여기, 왜냐하면 지금 보는 기자들이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피해자들이 연락을 안 한 것 같아요, 언론에. 두둥탁. 그냥 꼰대는 가라. 애가 미혼모인데? 뭐 둘이다. 왜 한 번 그 실수해서 낳았으면 낳지 말아야지. 피임을 안 하니? 약간 이런 그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왜 이해하려고 해? 르뽀잖아요. 그럼 있는 대로 보여줘야 돼요. 맞네. 엄청 한 말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니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죠?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힘들잖아. 네. 그냥 또 부른 게 미안했다고. 그리고 했던 그 인터뷰 질문이 아니라서. 그죠? 네네네. 답했습니다, 제가. 새로운 질문. 그 언론사 30곳 정도 인터뷰해보니까 어디가 제일 언론사 같아요? 네, 오늘도 참 한결같은 대들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이놈들의 뚝심이 언제까지 갈지 두고 보시겠다는 분들은 구독 버튼을 잊지 말고 꾹 눌러주세요. 네. 오늘 4월 16일, 지금 녹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이 4월 16일인데 네. 자, 그런데 오늘 시간 상황으로는 이 경찰이 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이 조주빈의 성착취 범행을 같이 한 공범이죠. 닉네임 부다라는 놈의 이름과 나이 등 신상을 공개했는데 야, 또 하지 말아달라! 네. 취소해달라! 이래가지고 지금 재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이거 공개하지 말아라고 하면 공개를 못하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뭐 그래요. 하여튼 어떻게 될지 하여튼 지켜봅시다. 네. 지금 뭐 녹화 이게 방송 나갈 때쯤이면 뭐 나와 있겠죠. 그렇죠. 어떻게 되는지.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여러분, 엠번방 사건 지금 총선 때문에 굉장히 뭐 이슈가 많았지만은 다시 이제 차분히 일상으로 돌아와서는 이제 또 뭐 코로나에 대한 우리가 대응도 잘 해야 될 것 같고, 또 그전까지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엠번방 사건 과연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또 우리가 해가야 이런 일을 더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봐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당 사건을 세상에 알린 기자가 아니라, 기자가 알린 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분들, 추적단 불꽃,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분들을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립기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추적단 불꽃입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자기소개를 맞네. 이게 자기소개 원래는 다른 분들은 저는 누구고 이름이 뭐고 뭘 하고 있고 그러는데 이분들은 닉네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불꽃으로 활동을 하면서 익명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가 짧아요. 근데 지금은 이거보다 좋은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꽃. 네. 다 알아 이제. 그럼.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누추한 곳에 이 귀한 분들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 KBS와 이제 그동안 같이 활동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죠? 네. 네. 어떻게 이제 KBS랑 같이 활동하시게 된 건지부터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저희가 한창 이제 불꽃으로 유튜브를 개설하고 네. 언론사에서 많은 연락이 왔어요. 네. 그 중에 이제 KBS의 사회부 이화진 기자님께 네. 처음에 이제 불꽃의 활동을 좀 들어보고 싶다 해서 인터뷰를 했었고, 네네. 그게 좀 인연이 돼가지고 사회부에서
보도국에서 네네. 이제 3주 동안 이 N번방과 디지털 성착취 사건에 대해서 같이 보도를 하자 해서 협업을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뭐 언론사 한두 군데에서 접촉한 게 아닐 텐데, 그죠? 근데 이화진 기자랑 좀 약간 케미가 맞다고 느꼈나요? 왜 이화진 기자랑 쉽지 않은데. 같이 하서 어떻게 같이 하게 된 거예요? 어떤 결정한 이유가? 일단 이화진 기자님이 신뢰가 갔어요. 저희를 처음에 인터뷰로 맞아주셨을 때도 되게 조심스럽게 대해주셨고 그리고 또 뭐 모자이크라든지 아니면은 대답하기 힘든 질문 이런 것들은 다 최대한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고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와. 질문이나 말하기 좀 안 되는 거는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 그런 거는 다 편집할 네. 테니 아, 걱정하지. 지금 진짜 집중하고 있는데 갑자기 너무 큰 볼륨이 확 들어오니까 와. 자, 그런데 그 이화진 기자와 같이 취재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오늘은 그동안 같이 함께 취재를 한 KBS 김지숙 기자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사회부 김지숙 기자입니다. 와 어떻게 같이 하시게 됐나요? 이제 불꽃하고 같이 협업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관심 있으면 들어와라. 영광이다, 영광. 나도 숟가락 한번 얹어 보겠다. 네. 그러니까. 너무 궁금하기도 했고 네. 이제 N번방 이슈가 계속 나오기 시작하면서 저도 한번 취재를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같이 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뭐 본격적으로 뭐 얘기를 하기 전에 저는 이제 기자로서 리스펙트의 박수. 진짜 이거는 감사합니다. 리스펙트. 근래에 본 모든 셀럽 중에 진짜. 제일 신기한 셀럽이 정말. 네. 왜냐하면 그동안 있었던 저기 없는 종류의 셀럽, 그죠? 그렇죠. 막 연예인이나 이런 게 아니라 갑자기 자신의 어떤 취재와 능력으로 대학생이 대한민국을 정말 다 놀랄만한 이런 끔찍한 이야기를 발굴해가지고 세상에 알려낸 이런 분들은 정말 또 있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오늘 대들기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얼마나 언론사 인터뷰를 많이 했습니까? 정말 지긋지긋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죠? 이미 지금 지긋지긋하는 것 같은데? 그동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 같은 거를 남겨주신 게 많아요. 여기저기 커뮤니티에. 하지만 근데 불꽃분들께 직접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이분들이 뭐 기자회견을 정기적으로 가지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제 저희가 그런 거 상 모아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클리앙 댓글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10초 샌다님이 이분 참 성격이 급합니다. 네. 이름이 진짜 멋있어요. 불꽃이라니 라고 했는데 이거 누가 지은 겁니까 이름? 같이 처음에 네. 이제 공모전을 낼 때 이게 아무래도 민감한 이슈다 보니까 우리 이름을 내지 말자 해가지고 팀명을 정하자 해서 뭐하지 하다가 그냥 불꽃 이러다가 불꽃 멋있다 해가지고 이제 불꽃으로 딱 정했죠. 정하고 나서 그게 이렇게 여기까지 와버렸습니다. 나 앞에 추적자를 네. 붙인 거예요? 이제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추적단이라는 게 없이 그냥 불꽃이었어요. 공모전 냈을 때만 해도. 근데 이제 9개월간 추적을 네. 해왔으니까 추적단을 붙였죠. 전 처음에 추적단 불꽃이라 그래가지고 한 10명쯤 되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이렇게 방대한 취재를 그치. 뭐 당연히 한 명일 건 아니에요. 추적단이니까. 네. 단은 이제 여러 명이니까. 근데 두 분이었다. 놀라웠습니다. 네. 리스펙트. 리스펙트. 그 리스펙 이거 한 번만 따가지고 계속 알아서 돌려주면 안 돼? 너무 내가 필요할 때 한 번씩 넣어. 알았어. 자, 근데 오늘 뉴스가 하나 나왔잖아요. 네. 지금 뭐 붓다라는 사람이 강훈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신상 공개가 지금 한다고 했는데 뭐 법원에서 하지 않니 많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본인들이 취재하고 추적해왔던 사람들이 1명, 2명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사실 저도 이제 기자로서 이제 나름대로 추적을 하잖아요. 추적을 해가지고 막 취재해가지고 보도를 해. 그러면 그때까지는 막 이름 안 밝히는데 이 사람이 구속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 기사 때문에. 그러면은 약간 그러니까 구속된 분과 구속된 분의 가족께는 죄송하지만 속 시원하고 이게 내가 한 게 틀린 일이 아니었구나 이런 약간 뿌듯함도 느끼고 약간 사회에 조금 기여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불꽃분들은 이번에 뭐 조주빈이나 이 부다 이런 애들 이렇게 하나둘씩 나오고 앞으로도 나올 걸 보면서 약간 어떤 느낌이 좀 들었어요? 조주빈이나 이제 붓다가 잡히고 나서 신상 공개가 되는 걸 보고 당연히 속이 시원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쟤네만 돼선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아직도 대래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쟤네한테 언론의 관심이 다 쏠려서 다른
아직도 오늘도 아까도 봤거든요. 텔레그램 방을 진짜. 예. 또 봤는데 예. 몇십만 개씩 이제 대화방들의 대화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여전히. 계속 여전히 있고 그런 불법 촬영물이나 성착취물이 올라오고 있고. 근데 이제 언론에서는 붓다의 신상 공개만 집중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신상 공개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뭔가 메인 빌런 같이 하나 해놓고 그 메인 빌런만 잡아서 구속을 됐으면 사람들 좋았어 이제 해결됐어 뭐 이렇게 하고 자 다음 이슈는 뭘까 뭐 이렇게 넘어갈지 모른다는 그런 뭐 허탈감이나 불안함 같은 게 있는 건가 봐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정말 웃긴 게 이게 그러니까 우리 영화나 만화 같은 거는 메인 빌런이 하나 있잖아. 타노스가 있으면 타노스를 죽이고 타노스 옛날 타노스를 다시 불러서 또 죽이고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뭐 총선 결과를 봐도 알듯이 뭐 탄핵만 시키면 뭐 세상이 뭐 다 달라질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이거 엄청나게 많은 이제 시간과 어떤 처단 같은 게 필요한 그런 시간이 길게 필요하고 많은 어떤 이게 취재와 보도와 또 구속과 뭐 이런 엄청 많은 이게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그냥 조주빈 한 명한테 모든 분노와 비난의 화살이 쏠리고 그러고 나서 잘 잡았다 이렇게 끝나버리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앞으로 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KBS도 좀 그런 거를 좀 앞으로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김주 기자 사회부에서는 어떤 그런 관련된 고민을 해요? 어때요? 그렇기도 하죠. 이번에 그 아까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키워드 분석한 것도 그냥 일반 이용자들이 생각한 거 얘네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범죄를 저질렀나 하면서 분석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 악인 한 명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는 이제 다른 이용자들 평범한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것을 하게 됐는지 집중해보자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좀 불꽃님들이 불 지펴줬으니까 좀 재판은 어떻게 되는지 입법은 어떻게 되는지 맞아요. 네 이걸 좀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꽃분들이 정말 이게 들불, 산불 이렇게 번지게 한 거는 사실 이제 언론들이 이제 계속 이거를 해줘야 되는 거고 첫 불꽃을 만드신 건데 자 기성 언론들은 뭐 했냐 이런 말씀하신 분이 많았습니다. 저 네이버 댓글 우리 강경식 씨 네이버의 LISM 땡땡땡땡님께서 기자들 보고 있나? 보고 있나? 언론인 지망하는 대학생 2명에게 좀 배워라. 네, 이 언론들이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솔직히 지금 이제 불꽃으로 활동해서 약간 이제 뭐랄까 세상에 우리란 존재가 있고 우리가 밝혀내게 된 것이다라는 걸 알려진 이후에 또 관심이 생기면 언론들이 또 확 또 다 달려들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또 약간 관심이 없다가 이게 또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얘기한 거를 또 자기를 멋대로 이제 틀리게 내보낸 경우도 있고 이건 대한민국 언론을 보면서 불꽃으로서 어떤 걸 좀 느꼈습니까? 한숨 100마리 말을 함축한 한숨. 돼 있어. 네. 우선 요즘에 드는 생각은 네. 오늘 기사를 좀 봤거든요. 근데 이제 N번방을 딱 포털에 치면은 딱 두 분류의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붓다 신상 공개됐다. 그리고 뭐 유재석, 버벌진트가 N번방 관련해서 얘기를 했다. 연예인들이 네, 연예인들이 한 얘기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 언론이 보도해야 할 기사는 피해자들이 어떤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혹은 이제 뭐 입법부나 사법부, 정부에게 이제 요구하는 그런 정부를 좀 쪼는 그런 기사들을 내보내야 되는데 그런 기사들은 기자들이 좀 이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취재를 해야 하니까 안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이제 연예인 한마디 하면 이제 그게 기사가 돼버리니까. 그걸 또 서로 막 베껴쓰기 하고 그리고 뭔가 아쉬웠던 건 그런 기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왜 이 피해를 당했는지, 그러니까 대체 걔네가 어떤 식으로 협박을 했는지, 협박이 어느 정도 끔찍했고 얼마나 심리를 조였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또 지속적으로 보도한 그런 언론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 그렇게 하셨지만은 그 피해자들에게 집중하는 보도도 필요한데 이제 일각에서는 뭐 오늘도 제가 이제 그런 유튜브를 봤는데 피해자 애들이 그런 거 당해도 싼 애들이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 트위터에 원래 이상한 애들이다. 뭐 일탈기가 이런 애들이야. 이런 유튜버가 있고 그런 분들 조회수가 되게 높고 근데 그런 어떤 물론 이런 이야기 하실 제 생각에는 다룰 가치조차 없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이런 얘기가 실제로 있어요. 이런 얘기를 보면서 불꽃분은 어떤 좀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피해자들을 만나봤잖아요. 네. 이 피해자들을 만나보고 이제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들의 수법이 되게 치밀하거든요. 그렇죠. 1초마다 욕 문자를 막 보내는 거예요. 1초마다? 1초마다 이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게끔. 피해자들에게. 네, 피해자들에게 너 10초 안에 영상 이거 하나 안 보내면은 10초 있다가 더 보내야 돼, 2개 더 보내야 돼, 3개 더 보내야 돼,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을 막 조니까 피해자들은 당연히 안 하고 싶고 이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이 정신이 이제 계속 혼란스럽게 만드니까 그런 영상을 찍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가해자가 하는 말만 들으면 아 그래 내 고통이 이제 이것만 하면 끝나겠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밖에 이제 내가 탈출할 수 있는 구멍은 가해자가 시키는 거 이것만 하나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학원 폭력이 근절되기 어려운 게 사실 어른의 입장에서는 학원 폭력이 별게 아니거든요. 어차피 일진이라봤자 그냥 중딩 고딩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세계에서는 얘 말이 법인 거야. 얘 말 안 지키면 나는 막 진짜 죽을 것 같고. 실제로 그들의 폭력이 무서운 것도 있지만은 일단 이 피해자 분들이 어린 분들이 많잖아요. 그게 더 끔찍한 일이고. 근데 그분들의 어떤 사고 체계에서는 아직 성인도 아니고 사회생활 해본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더 큰 세상이 있는지 얘네가 얼마나 뭐 저도 아닌 새끼들인데 이런 새끼들인지를 모르니까 내가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더 악용해서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 좀 들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성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아 뭐 사실은 니네가 야 그런 게 뭐 무서워서 했겠어. 뭐 돈 필요 새끼 이렇게 쿨하게 이 쿨병 걸린 새끼들이 꼭 그런 말을 해요. 맞아요. 이 쿨병 걸린 새끼들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식으로 막 여자애를 사실 알고 보면 여자애를 다 그런 애들이야.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존나 쿨하다고 생각한다니까. 이게- 나쁜 새끼들이고. 이게 그 제가 얼마 전에 한국일보 뷰엔인가 이런 정기적인 코너에서 봤는데 이제 이게 불꽃분들이 사회적으로 이 이슈를 엄청 크게 담론화시켰지만 사실 이거는 한 20여 년 전부터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다는 주된 논의였어요. 근데 이게 제 기억에 얼핏 남아있는 게 90년대 후반에 빨간 마우라라고 그런 그 소위 말하는 음란 비디오물이 돌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논의가 됐었던 다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했던 게 그 빨간 마우라가 이제 소위 말하는 중고딩들의 그런 성관계 동영상이었었는데 이 여자애가 가출 청소년이다. 그러니까 몸 파는 애다. 이런 식으로 낙인을 찍고 이게 실제로 뭐 그 한 2000년대 후반에 얘가 그 이분이 미아리나 이런 소위 말하는 사창가에서 이제 그런 성매매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다시 막 언론을 통해서 막 보도되고 해서 그럴 만한 애였다. 막 이런 식으로 논의가 됐었고 뭐 그 후에 이제 뭐 연예인 비디오나 뭐 이런 사건들이 쭉 있었는데 일련의 사건들인 거죠. 비슷한 소위 말하는 성착취 동영상으로 하는. 근데 그때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피해자한테 네가 그럴 만한 애야라는 낙인을 끊임없이 찍어오고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전혀 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20년 전부터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을 지금에 와서 이렇게 크게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고 깨닫는다는 거죠. 그거 엄청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피해자분들 만나보면 어떤 친구들이에요? 그냥 그냥 정말 친구예요. 평범한 친구고 동생이고 정말 평범한 친구들이고 뭐라고요 그 친구들은? 접근을 하면 처음에 되게 조심스러워요. 되게 조심스럽고 이제 그 친구들은 엄청 불안하거든요. 본인이 이제 좀 알려질까 봐. 그렇죠. 그런 것들을 되게 두려워해서 저희도 다가가기 되게 조심스러운데 사실 그 친구들이 원하는 건 진짜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평범한 삶. 그냥 친구들이랑 뭐 카페 가서 뭐 커피 마시고 뭐 그냥 도서관 가서 공부하고 이런 삶을 원하는 건데 지금 그들한테는 집 밖으로 한 발자국 나가는 것조차 용납이 되지 않는 사회니까. 연락은 더 이상 안 와요? 그 가해자들로부터는 이제 그런 분들은? 네, 가해자들한테 아직까지 연락 오는 피해자분들은 안 계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뭐가 궁금하냐면 이렇게 뭔가 신고를 하고 뭐 불꽃과 접촉을 한다든지 경찰에 신고한다든지 하면은 그런 피해가 어느 정도 좀 근절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뭐 실제로 그렇게 연락을 했다가 내가 더 뭔가 당하지 않을까 이런 공포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 피해자분들은. 그 성을 이제 성을 착취당하고 뭐 협박을 당할 그 당시에는 이제 저희한테 연락을 뭐 해주신 분은 없었지만 만약에 그런 상태에 지금 자신이 놓여 있다, 지금 가해를 당하고 있다, 그러면 연락을 주시면 무조건 이제 그 이후에 가해는 없도록 도와드릴 수 있죠. 저희도 그렇고 저희가 바로 이제 경찰분들한테 이제 연락을 드려서 같이 이제 멈출 수도 있고 이제 정말 이제 타이밍이 맞으면 가해자도 잡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좀
좋은 방향이죠. 그렇게 간다면. 근데 사실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던 분들은 이미 이제 가해를 당한 후에 몇 개월도 지나서 이제 자신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돌아볼 새도 없이 그냥 계속 그냥 우울함에 있던 분들이 이제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 피해를 아무에게도 말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저희한테 털어놓기 위해서 연락을 주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난 후에는 증거 같은 게 많이 안 남게 되는 경우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이제 그분들도 너무 괴로운 기억이니까 본인들이 다 지우시기도 하고요. 아, 그렇지, 그렇지. 근데 아까 말한 대로 타이밍이 맞으면은 가해한 세계를 잡을 수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네. 어떻게 타이밍이 맞으면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걔네들이 오픈함이라고 뭐 디지털 안에서 만난 피해자를 이제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이제 현실에서 불러내서 가해를 하려고 했어요. 박사도 그렇고 갓갓도 그랬고. 근데 얘네 수법이 진짜 여성들을 그러니까 피해자들 엄청 가스라이팅을 한 다음에 이제 나오면은 모든 게 끝날 거야. 너 이제 안 괴롭힐게. 이런 식으로 해서 꿰어낸단 말이에요. 또 이제 만약에 가면은 근데 또 범죄가 또 발생하는? 근데 그 만약에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이거를 뭐 경찰들이랑 공유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상담가 분들이나 공유를 했으면은 이제 같이 가면 어쨌든 가해자가 딱 있는 나오니까.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런 부분도 있어요. 이게 가서 잡아봤자 뭐 사업적으로 처리가 정말 뭐 몇 년이나 나올까 이 사람이 또 나와서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닐까. 왜냐하면 중고딩이나 정말 사회생활에 없는 사람들은 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공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한 공포를 호소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맞아요. 이제 피해자들도 알고 계세요. 본인의 영상이 계속 지금도 공유가 되고 있고 이 지금 여전히 계속 논란이 되고 있긴 하잖아요. 근데 이게 2-3달 후면은 식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정말 애석하게도. 그래서 이제 본인의 영상은 지워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듣고 참 저희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퍼지는 속도와 이런 거를 우리가 이게 퍼지는 건 정말 막 막을 수 없게 막 퍼지잖아요. 빠르게. 네, 그리고 네. 이게 어디에 어떻게 숨어 있는지 어디에 저장되는지도 모르고 역추적을 한다고 해도 이게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답답하실 것 같아요. 본인들도. 그리고 이게 검찰이 구형을 해도 정말 3년 뭐 6개월 구형하고 그러니까 뭐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고 막 이러면 또 집행유예를 풀어주고 그럼 나오고 막 이럴 것 같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불꽃분들이 이렇게 지금도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신데 이 본인들 불꽃에 대해서도 이제 텔레그램에 내에서 가만 안 두겠다 뭐 이런 식의 말들이 오가고 있다고 해요. 여기 트위터 미류나무 댓글 우리 김지숙 기자 좀 읽어줄래요? 네. KBS 뉴스 보니까 불꽃 멤버들이 직접 나와서 리포팅한 모양. 저분들을 공개적으로 나서서 무슨 일을 당할까 걱정되는 거 나만일까? 네. 일단 먼저 이제 그 리포트 얘기부터 잠깐 해볼게요. 이제 그 저도 봤어요. 보니까 이제 둘 중에 어느 분이 나레이션 누가 한 거예요? 반반. 반반 나눠서 목소리 비슷하던데 한 명인 줄 알았어. 다들 이제. 되게 차분하게 해서 보통 이제 기자 리포트는 되게 막 강단있게 짝짝짝 네. 하잖아요. 근데 되게 차분하게 그래서 하고 오히려 색다르게 좀 들렸고 되게 선배가 차분하게 잘 또 알려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흡족한 그 나야. 이모티콘 같이. 보니까 막 KBS 그 뭐 스타렉스 차 타고 막 네. 가서 만나고 하는데 그때 무슨 취지였죠? 설명 좀 해주세요. 그때 피해자분들 만나러 가기도 했고 이제 이수정 교수님 만나러 가기도 했고 네 그랬습니다. 근데 리포팅에는 이수정 교수님 인터뷰가 안 나오긴 안 했어요. 실렸어요. 네. 그때 피해자 만난 친구는 어떤 친구였어요? 그 친구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우선 저희한테 메일이 왔었어요. 한 3주 전쯤 메일이 되게 짧게 왔었어요. 그래서 답변을 드렸죠. 답변을 드렸는데 다시 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다시 한번 메일을 드렸어요. 혹시 뭐 지금 괜찮으시냐? 정말 힘드시면 이제 저희한테 연락을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한 일주일 있다가 답을 주시더라고요. 와. 너무 힘들어서 자기가 지금 글자 하나 쓰기도 힘들다. 이제 번호를 남겨주셔가지고 전화를 드렸죠. 전화를 드리고 이제 대충 상황 설명을 듣고 조심스럽게 인터뷰를 요청을 드렸죠. 인터뷰라는 게 나가면 한 15초 막 20초 네. 되게 짧게밖에 안 나가는데 어떤 내용이 좀 있었나요? 뭐 리포트에 안 나간 내용 중에서. 그분은 박사방 피해자 분이셨는데 리포트에 안 나간 부분이 이제 거의 다 피해 사실 너무 위주거든요. 네. 이제 어떻게 피해를 입게 됐는지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그 굉장히
사람 심리를 압박하면서 옥죄는. 네, 옥죄는 그런 어떤 식으로? 예를 들면 음. 너 이 방에서 눈 떼지 마. 이 채팅방에 나가지 마. 보는 족족 답장에 이런 식으로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아, 그 새끼는 그런 거 어디서 배우나? 그런 거를? 난 상상도 못 하는 건데.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그분이 만나려고 했던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피해를 입었던 박사의 직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기도 하고 어. 만나진 않았지만 박사의 직원이라면 이제 박사 밑에서 그런 일을 같이 네. 하고 있는 지시를 받아서 어. 이런 식으로 해라라고 했던. 조직이 맞아. 진짜 그래요. 조직범죄라니까. 네. 예. 맞아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뭐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게 됐는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렇구나. 어떻게 해서 근데 그 불꽃이 연락을 하게 됐다고 하던가요, 그분은? 이제 경찰도 기성 언론도 못 믿는 거죠. 어. 그러니까 연락할 데가 아무 데도 없으니까 저희한테 하신 거죠. 저희가 사실 그냥 대학생이고 뭐 그렇죠. 없는 그런 그냥 그 학생들인데 저희한테 연락을 해주신 거 보면은 되게 간절하셨던 거죠. 그분은. 보도가 나가고 난 이후에도 기성 언론이나 이런 쪽에는 아직 제보를 그러니까 네. 말을 못했었던 안 상황인 하셨어요. 거죠. 네. 혹시 뭐 보도 나가고 나서 뭐 그 친구는 어떻게 좀 지금 지내고 있나요? 어떻게? 지금 연락을 어제도 하긴 했는데 그래요. 네. 이제 보도가 나가고 나서 그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연락이 KBS로 오셨더라고요. 이제 그 친구한테 지원을 해주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지원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전달을 해드렸죠. 근데 이런 이제 제보자들을 한 명, 두 명 이제 연락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언론과 경찰과 이런 거에 대한 불신이 마음속 깊이 있으신 것 같은데 왜 그런 게 생겨났다고 보세요, 불꽃분들은? 일단, 당사자로서. 그분이 이제 이전에 그러니까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이렇게 보도가 나기 전에 신고를 하셨었는데 그게 좀 해결이 잘 안 된 거죠. 네. 그래요? 경찰 쪽에. 네. 네. 못 잡는다. 와,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인터뷰가 많더라고요. 네. 이건 못 잡아요, 못 잡아. 이러고 넘어가는 경우 많다고 하더라고. 실제로 유포가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유포가 될 때까지 기다려라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이게 어. 그 피해자분들의 소위 말하는 마음 상태에서는 그 말 한마디를 딱 들으면 진짜 모든 거 약간 탁 나버릴 것 같은 그런. 그쵸. 예. 그거는 뭐 2차 피해도 아니고 그냥 1차 피해를 유발하는 거죠. 그냥. 그 보도에 나왔죠, 그 얘기가 방금 한 얘기가. 네, 그러니까 맞아요. 네. 경찰한테 나 이런 게 이제 협박을 당했다. 협박 당했다고 하니까 유포되지 않으면 잡을 수 없다. 그럼 난 유포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얘기냐? 네, 이 경찰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영상을 왜 보냈냐? 경찰이. 네. 그러니까 약간 성착취 범죄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던 때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지난번에도 이 엠버먼 관련 이거 아이템 할 때도 그 나온 얘기인데 그건 이제 당사자분이 본인이 본인 거를 이제 자기 그 동네에 있는 경찰서에 신고를 했더니 못 잡는다 그래가지고 본인이 다른 경찰서에 가서 다른 이제 지역에. 신고하고 본인이 잡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면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 근데 경찰들은 물론 경찰분들 열심히 일하시는 거 아는데 그냥 이런 피해자들에게 특히 성착취물 피해자들에게 굉장히 그동안 무심해온 거는 좀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는 거죠. 소위 그런 말해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 이 불꽃분들의 제보와 이 대대적인 그래도 보도를 통해서 어떻게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계속 지금 4연속 한숨. 몇 번째야. 어떠세요, 좀? 경찰 실제로 컨택도 많이 하시고 계실 텐데. 열심히 하시는 경찰 분들도 계세요. 분명히 계시고. 근데 저희가 좀 만나보면은 어디 청이라고는 말을 못해도 우리만 이렇게 조급한가? 여기는 왜 이렇게 느긋하지? 이런 느낌도 들고. 그렇죠. 뭐 만나지 않고 뭐 전화로 했더라도 전화상 이제 수화기 너머에 그의 편안한 그런 모습이 그려질 정도로 평온한. 네, 뭐 그러면은 뭐 제보를 하세요 이런 식으로 댓글을 혹시 하신다든지. 이게 이제 보도가 되고 사회적으로 엄청 큰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그 전과 후가 좀 다른 것도 있나요? 우선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나서는 확 가라앉았죠. 이제 성착취 영상이 공유되고 그런 건 확실히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또 총선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다시 또 같이 떠오르고 있죠. 아니 그러니까 이거 되게 신기해. 그러니까 그 범죄자 새끼들도 뉴스를 다 보는 거예요. 열심히 봐요. 열심히 보는 놈들이다. 그러니까 그런데 아까 하던 얘기를 마저 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근데 언론에 지금 우리 KBS와 같이 이제 협동 취재도 하시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뭐 협박이라거나 이런 위험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걱정되는 분들이 걱정하는 분이 많은데 어떻게 실제로 일단 텔레그램 방에서는 그런 얘기가 오고 가는 걸 좀 보신 적 있나요? 네, 많이 봤죠. 무슨 얘기를 주로 하나요, 걔들이? 삐 처리 해주시나요? 네, 삐처리 하죠. 싸게년들 니네 있는 거 다 하니까 나와라. 또 역겹다 뭐. 판사님 얘네들도 죄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네들도 처벌해라. 무슨 죄가 있다는 거예요? 얘네도 봤다고. 신박하다. 상상력. 저희도 신박했어요. 난 지금 듣고 무슨 말이지 싶었지. 그러니까 그 방에서는 그러니까 니네가 여기 있는 걸 안다. 네. 그리고 나와라. 나와라. 이게 이렇게까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모든 사람이 막 범죄라고 하고 국가 수사기관이 나서서 니네 끝까지 다 밝혀내겠다 하는데도 그런 얘기가 오간다는 거죠. 네. 와, 진짜. 아니 난 너무 신기한 게 불꽃이 여기 안에 있으면 그 방에서 나가야 하잖아. 그러니까 합리적 사고를 한다면 이 방에 나가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불꽃이 있네 큰일이군 이러고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거기다가 협박의 멘트를 쓴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반인의 사고로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방에서 근데 계속 있으면 그 일반인 아닌 그 미친놈들의 그 텔레그램을 계속 보다 보니까 본인도 같이 미쳐가고 있는 느낌일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런 지금 밖에 있는 오기정 기자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가짜뉴스를 보기 때문에 인간 자체도 약간 가짜뉴스에 물들어가지고 멘탈이 약간 들어오세요 이제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소개하려니까 빨리 들어와. 밖에 놀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본인도 지금 맨날 그 이상한 보수 유튜버 가짜뉴스 보다 보니까 멘탈이 막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안녕하세요. 지금 몇 시야 지금? 그러니까 네, 아무튼. 그거를 어쨌든 그 영상 사진을 그러니까 저희도 기자들도 왜 예를 들면 뭐 사건 현장 같은 데서 조금 뭐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면 그 잔상이 남거든요. 몇 년 동안 남아요. 네, 잔상이 많이 남아요. 근데 그걸 어떤 취재 목적이긴 했어도 끊임없이 보면 엄청 힘들었을 것 같은데. 네, 잔상은 계속 남아 있고. 성욕이 다 사라졌어요. 그럴 수 있어요. 진짜 들어오자마자 무슨 얘기하는 거야? 자, 본인 소개. 본인 소개야. 본인 소개. 목미 얼더면 오기정입니다. 늦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건 3부에 나갈 예정입니다. 자, 오기정 기자 아나요? 네, 그럼요. 대들께서 대리기 보는 분이라고 합니다. 네. 저도 추적단 불꽃 알아요. 잘 압니다. 감사합니다. 지수가 제일 좋아해요. 네. 자, 그러면 실제로 그러면 개인적으로 연락을 오거나 그런 일은 없었나요? 없었어요. 아, 네, 다행이네.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신상이, 그러니까 사실 신상이 공개될까 좀 두려울 것 같아요. 어때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이번에도 리포팅 이제 KBS에서 나갔잖아요. 근데 이제 뭐 블러 처리를 한번 해도 조금 이제 제 눈에서 본인이 뭐 아는 사람은 알 것 네. 같은 느낌. 아는 사람은 알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뭐 몇 번 더 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컷을 아예 빼버린다든지 약간 되게 신경을 많이 쓰게 되죠. 아, 맞다. 목소리는 이대로 나가도 되나? 네. 목소리는 괜찮습니다. 네, 목소리는. 이미 많이 나가가지고. 근데 아직까지는 뭐 개인적인 협박은 없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만약 협박이 오면은 정말 특정이 잘 될 테니까 네. 그분은 바로 감옥에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감옥 직행. 그러니까 감옥 직행. 자, 다음 카페 생리통은 님께서 시발 기자님도 걱정돼. 앞으로 엠버만 계속 취재하실 거라는데 뉴뉴. 엠버만 가다 미친놈이 작정하고 협박할 것 같습니다. 여기 기자 신상 캐는 건 일도 아니잖아. 그래서 너무나 멋있고 감사하다고 하는데 김지수 기자는 걱정되지 않아요? 어때요? 저는 별로 걱정이 크게 안 됐었어요. 왜냐면은 옛날에 그 김지영 댓글 분석할 때도 맞아요. 엄청 악플이 많이 달렸었거든요. 그냥 네. 아무 생각 없는 정말. 근데 그냥. 김지영 대는 약간 광역 도발이어서 정말 많은 네. 사람들의 네, 맞아요. 이 정도의 분노라면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는 요만큼 미친놈들의 이만한 맞아요. 분노와 증오이기 때문에 이게 더 위험하지 않나. 그렇죠. 근데 저는 약간 어차피 이 사람들 엄청난 범죄자이기 때문에 나서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약간 걱정이 되긴 했는데 뭐 신상 털기 같은 거 근데 뭐
어쩌겠나 하면 좋지. 실제로 너무 신상 털어가지고 이 박사방 회원들을 고소한 타 매체 기자님도 계세요. 정말요? 네. 어떤 일이죠? 나는 잘 한겨레 모르겠네. 이름 김한 제가 선배? 말해도- 네, 김한 선배. 왜? 이제 박사방 회원들이 그분 막 페이스북이랑 그런 걸 뒤져가지고 가족들도. 가족 사진도 막 올리고 어. 뭐 이 사람 능욕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막 욕하고 해가지고 업무방해랑 명예훼손이랑 뭐 타인의 비밀 누설 이런 걸로 다 걸었어요. 그러니까 김한 기자 그들 걸었다고? 네. 누군지 알고 걸어? 그 성명 불상의 피고소인 해가지고.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여러분 저 지금까지 계속 이제 텔레그램 방 보시면 아시겠지만 텔레그램 방에 있는 사람들은 뭐 악마라거나 대단한 범죄자가 아니라 찌질한 루저 새끼들인 겁니다.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야. 내가 사회에 막 나의 분노와 이거를 표출하는 방법이 고작해야 그 사진 파일 가지고 사람 이렇게 막 자기들끼리 돌려보고 히덕거리고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그냥 무능력한 놈들인데 그런 거 가지고 지금 기자들 협박하거나 그러면은 더 열심히 우리가 취재를 해가지고 더 빨리 얼굴을 세상에 공개시켜 드리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본인들 추적단 불꽃께서 이걸 하신 지가 좀 됐는데 언론이 되게 좀 느리게 따라왔잖아요, 사실 그죠? 근데 어떻게 보면 언론도 할 말이 있는 게 언론도 기사를 썼는데 반향이 좀 적어서 묻힌 경우도 있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뭐 한겨레 보도도 하고 뭐 SBS 또 궁금한 이야기 Y팀 이런 데가 하긴 했는데 이런 비판 댓글이 있습니다. 우리 강병수 기자가 유튜브 대들기 댓글 좀 대들기 유튜브 네. 댓글 좀 읽어주세요. 대들기 유튜브에 달린 댓글입니다. CSCH2227님께서 달아주신 댓글인데요. 1. 왜 KBS는 이런 심각한 이슈에 왜 이렇게 늦게서야 반응했는지. 2. 공룡 같은 조직이 어떻게 대학생 취재단 불꽃보다 퍼포먼스가 떨어지는지. 3. 이를 개혁하기 위해 KBS는 어떤 대안을 선보일 것인지. 정말 대들기만이라도 지금 이슈를 실시간 중계하는 수준을 제발 넘어서서 이 사건의 주요한 원인인 언론의 문제를 파헤쳐 주세요. 그 노예라는 표현을 처음 쓴 기사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확 모이기 시작했죠. 국민일보인가? 국민일보. 그래. 국민일보 보도를 확 보고 나서 사람들이 확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언론들이 이건가 싶어가지고 또 막 그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좀 들었나요? 이게 본인들이 원래 언론에 관심도 많았다고 들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서야 이제서야 조금씩 뜨는구나 생각이 들었죠. 그때 한창 이제 코로나 이슈가 터질 때여가지고 국민일보 기자님이랑 저희가 그 당시 협업을 했을 때 기사를 진작에 써놨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에 묻히길까봐 계속 이제 시기를 조정해서 좀 늦게 낸 거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러고 그건 잘한 나서 거네요. 그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좀 이제 시기랑 그런 게 잘 맞아 떨어졌다 이 생각이 좀 들었죠. 그럼 앞으로 이게 언론이 사실 아마 총선 때문에 지금 또 약간 조용하긴 한데 앞으로 또 뭐 다른 이슈가 하나씩 생기면 또 조용해지고 또 몇 명 잡히면 잡혔을 때 잠깐 뭐 잡혔다 기사 나오고 또 조용해질 텐데 언론이 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그냥 이게 실제로 가능하던 가능하지 않던 상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불꽃의 생각은 어때요? 어떤 걸 언론이 해줬으면 좋겠다. 언론은 이래야만 한다. 물론 가능하건 가능하지 않건 간에. 네. 언론은 네. 이제 어디가 됐든 이제 저희를 뽑아야죠. 그게 일단 1순위. 네. 나는 그거 궁금했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지금 누군지 안 드러낸 상태잖아요. 지금 익명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자소서에 몇 글자 안 쓴 거예요. 내가 불꽃입니다. 이렇게 쓰면 그냥 합격인 거잖아, 사실은. 근데 그래도 될런지. 1500자 내니까 그 한 10글자 정도만 딱. 그래. 기계 쓸 필요 없어. 내가 불꽃입니다. 이렇게 쓰면 되거든. 필기는요? 필기도 쓰는 거야. 자, 그냥 내가 불꽃입니다만 쓰는 보십니다. 거예요? 뭐 지역주의 타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불꽃입니다. 쓰면 합격이야. 일단 언론분들은 이분들이 지원을 하면, 그러니까 모셔가야 되는 거죠. 지금 이게 지금 공채가 안 나오고 있는데 특채에서 뽑아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모셔가야 돼. 지금 뭐 수많은 기레기 분들보다 이분 한 분 한 분이 더 능력자로 확인돼서 지금 추정되는 게 아니라 확인이 됐기 때문에 모셔가야 된다. 그런데 저는 되게 신기한 게 그러니까 기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더라도 막 이렇게 기레기들이 판치는 걸 너무 가까이서 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김지수 기레기 이런 분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막 이렇게 기자들이 초반에 그 0점도 잘 안 잡혔을 때 그때 상황 뭐 이런 거를 비춰보면 그런 좀
내가 꿈꿨던 어떤 기자상과는 다른 모습을 너무 많이 봤을 것 같은데도 아직까지 기자가 하고 싶으세요? 새로운 기자상을 저희가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어떤 기자상을 부끄럽네. 만들고 싶나요? 짧게 얘기해봐요. 약간 궁금하다. 기자는 좀 면접. 팩트를 보도 하는 거에 그치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기자들은. 근데 이제 요즘 사실 지적. 좋았어. 안 뽑힐 것 아, 같아요. 그래, 맞아.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 근데 기자는 이제 사건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의 목격자가 될 수도 있고 이제 피해자의 그런 보호자가 될 수도 있어서 사건을 이제 보도하고 이제 더 나아가서 좀 사건을 해결하는데 첫걸음을 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저희가 꿈꾸는 그런 기자상도 그런 거고요. 이게 신기한 게 있잖아요. 기존 언론에서는 이런 걸 하지 말라 그래. 어. 그러니까 네가 액터가 되면 안 된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JTBC가 이제 그 최현실 태블릿 PC 그 보도할 때 그 딸 그 정미라 씨 집이 어딘지 그 독일에 찾아갔잖아요. 찾아가고 경찰 신고해서 그걸 보도했다고. 그때 어땠냐면은 진짜 레거시 미디어 맞아요. 보도국장들은 다 뭐라 했냐면 팔짱 끼고 들여가지고 저거는 저널리즘이 아니라고. 네. 저거는 맞아요. 본인이 액터로 뛰어든 저건 사건의 본인 일부기 때문에 저런 거는 보도가 아니라고 저건. 저 양아치시라고. 내 육성으로 들었어. 진짜로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쵸. 물론 옛날에 저널리즘에서 뭔가 뭐 드라이한 팩트, 네. 드라이한 팩트가 한국말로 뭐냐? 건조한 건조한 사실. 좋았어. 지금 순간적으로 지숙이 눈에서 공공 흔들리는 거 맞냐? 뭐라는 거야? 건조한 사실을 하는 것이 이거를 그냥 정말 건조하게 들어놓으면은 시청자들과 이제 구독자들이 알아서 구독자들 나도 모르게 구독자들이 알아서 이걸 판단하도록 냅두는 것이 언론의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해왔단 말이죠. 사실은 그렇게 안 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팩트만 취합해서 올려놓으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기자가 이런 거에 뛰어드는 거는 나쁜 거다. 금기시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불꽃은 지금 새로운 저널리즘의 영역을 몸으로 창조를 했고 그리고 이게 실제로 이만큼 대한민국에 많은 영향을 끼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약간 그때가 생각이 나요. 이런 저널리즘 하지 말라고 했던 과거가 생각나. 선배들이. 왜 근거가 뭐죠? 사건 자체가 오염되기 때문에 내가 개입함으로써 뭔가 사건이 객관적이지 못하다. 기자가 어느 사건을 방향으로 만드니까. 가게 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N번방에 들어간 사람들이 잘못을 안 했을 수도 있는데 내가 그거를 신고하고 이걸 함으로써 기자가 이거를 그러니까 N번방 들어간 사람이 나쁜 놈이어야만 하는 식으로 기사를 쓰게 된다는 거지. 이해가 근데 됐어요? 기자이기도 하면서 한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네? 기자이기도 하면서 어쨌든 한 국민이기도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윤리 시간에 배운 역할 갈등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역할 갈등. 아버지로서의 역할, 과장으로서의 역할, 친구로서의 역할. 근데 이 중에서 정말 자신이 정말 온전한 기자라면 국민으로서의 이거를 제껴두고 저널리스트로 순수한 지켜야 한다. 이게 그들의 주장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로운 새 시대 어떤 저널리스트가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겠습니까? 네. 연극 보는 거 같죠? 네. 출마 선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피해자들이 연락을 안 한 것 같아요, 언론에. 두둥 탁. 그냥 꼰대는 가라. 피해자 꼰대는 가라. 꼰대는 어디로 가라? 집으로 가라. 집으로. 필요 없다. 그러니까 전 정말 좀 저널리즘이 진짜 말한 대로 언론을 안 찾게 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그런 막 선민의식과 약간 선비 스타일에 빠져가지고 막 가르치려고 들고 그건 저널리즘이 아니야. 뭐 이러면서 점점 이제 국민들은 언론을 찾지 않고 불꽃 같은 분들이 해줘야만 이런 게 알려지는 이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래서 말씀인데 자 성착취 보도 오늘 보도 나온 것만 해도 이 부따라는 놈이 있는데 얘가 그러니까 조주빈의 따까리 아닙니까? 그죠? 네. 조주빈의 따까리 행동을 하던 놈인데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가 개발자 꿈꾸던 모범생 붓다 강내 이중생활 이런 또 서사를 또 싹 또 감아주시는 이런 보도를 했어요. 자 저는 사실 이번에 그 범죄자에게 서사를 입히지 마라 이런 말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맞아요. 여기 김미숙 기자가 여기 트위터 푸른꽃님 댓글 읽어주세요. 네. 푸른꽃님께서 N번방 가해자 언론 보도 웃기네. 가해자 과거, 현재, 미래 하나도 안 궁금한데 왜 자꾸 서사 만들고 아까운 인재이고 평범한 청년으로 만들어주냐.
그저 살아 숨쉬고 있는 희대의 쓰레기들일 뿐인데. 저 이번 이 N번방 사건을 시작을 하면서 이 범죄자에게 서사를 부여하지 마라 이런 표현을 전 처음 들었거든요. 그 전에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못 들었었는데 저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도 완전히 납득은 안 돼. 왜냐하면 서사를 부여하는 게 그러니까 여기 있는 푸르코님이나 이제 많은 분들 생각처럼 이 얘네가 원래 모험생인데 좋은 애인데 이런 걸 저질러서 얘네 인생이 망가져서 어떡해 이런 게 아니라 평소에는 이렇게 우리 옆에 이런 평범한 인간처럼 있지만 인두껍을 그러니까 인두껍을 쓰고 있는데 그 뒤에는 이런 늑대가 있었구나. 그래서 뭔가 이게 스토리적으로 더 드라마틱한 사람들에게 소구력 있는 읽고 나는 사람들이 진짜? 이렇게 놀라게 만드는 그런 스토리적인 효과가 있어서 지금까지 써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그게 좋은지 나쁜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걸 읽고 나서 사람들이 더 화가 나고 더 뭔가 분노스럽고 더 뭔가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다면은 그것도 좋은 영향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뭐 제 생각이 틀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범죄자에게 서사를 부여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하세요, 북구님들은? 가해자들에게 서사를 부여해주면 약간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게 해주는 영향도 있고 이제 좀 관대해지는 거죠. 저들을 저렇게 만든 건 사회의 잘못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또 웃긴 게 피해자들한테는 되게 엄격해요. 아까 그 얘기같이. 네. 그렇죠. 피해자들한테는 너네가 잘못을 했네. 너네가 애초에 그런 동기를 만들었네. 되게 이제 피해자들한테 고결함을 요구를 하는 거죠. 가해자들한테는 그렇게 관대하면서 피해자들한테는 그렇게 엄격한 건지 이해가 안 가죠.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뭐 피해자들도 그냥 정말 평범했던 뭐 중학생이었고 평범했던 20대 초반 뭐 아르바이트 뭐 하면서 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성실히 살아가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 피해자예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궁금해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쟤네는 돈 때문에 피해를 당한 바보들 이렇게만 피해자 서사를 부여하고 있죠. 여론은. 언론이 서사를 부여하는 방식이 좀 다르구나 듣고 보니까.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말씀하신 것 같이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서사를 부여를 안 하는 경우가 제일 많죠. 사실 그냥 걔들은 뭐 돈 때문에 한 애들. 근데 서사를 부여를 해도 그들이 왜 가출을 하고 왜 일탈기에 빠지고 왜 그런 것까지 들어간지를 들여다보기보다는 그들은 일탈기에서 원래 이런 것도 올리고 이런 것도 올리던 원래 이상한 애들이었다. 내까지만 하는 반면에 가해자는 뭔가 더 드라마틱한 사연이 있고 얘는 원래 부회장을 지냈고 얘 부타가 뭐 부회장을 지냈다고 네. 개발자를 꿈꾸던 애라면서 뭐 이런 이들의 사연 그리고 조주빈은 막 악마 막 이러고 취재를 하는 일선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저런 팩트가 발견이 되면은 발제를 하고 보도가 되는 과정을 보면은 명백히 저는 흥미성이 있기 때문에 뉴스에 들어가는 거라고 아직까지의 구조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의 이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스템을 지적을 해보고 이거에 대해서 함께 시청자들을 통해서 고민해보자 라는 것보다는 조금 분명히 서사를 부여함으로써 사람들한테 이제 흥미를 돋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되는 경우가 많아서 글쎄요, 저렇게까지 건설적인 고민이 많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반성을 하게 되는. 저는 이제 피해자의 서사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우선 첫 번째로 그 가해자의 어떤 서사를 얘기하는 부분은 이게 언론의 어떤 고질적인 거고 굉장히 습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언론이 이 보도를 잘 팔려면 많은 사람들한테 공포감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저거는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나의 얘기일 수 있겠구나라는 그 소비자들이 그런 생각이 들면 그 뉴스를 많이 소비하는 거지. 그런 차원에서 항상 어떤 사건이 예를 들면 뭐 어디 미국도 마찬가지 총격전 일어나면은 뭐 이게 인적이 드문 곳이었다고 하더라도 뭐 가정집에서 불과 뭐 몇 미터 떨어진 데였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내 주변에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계속 주는 게 그 언론의 어떤 속성이잖아요. 그래서 그랬던 차원이 하나 있는 것 같고, 근데 그게 지금 와서 보니까 조주빈을 오히려 그냥 이해할 수 있는 사람처럼 만들어버린 이미지를 그렇게 만들어버린 그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지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피해자의 서사인데 저는 이 보도가
초반에 빨리 확산되지 못했던 이유는 피해자에 대한 서사를 언론들이 얘기를 안 했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피해자. 맞아요. 네, 피해자의 서사를. 왜냐하면 피해자의 서사를 얘기하는 순간 그 여성들이 어떻게 당했는지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얘기를 하면 시청자들이 이해를 못할 것 같아라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일탈계 가서 돈 벌고 싶어서 그랬잖아라고 아까 얘네도 얘기했던 잘못이 거. 있는 애잖아. 근데 얘네는 많이 잘못이 있는 애들이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그거를 빼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편집해서 전달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사례가 굉장히 적어지는 거예요. 이런 경우 같으면. 그 선배가 말씀해주신 내용이 진짜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생각보다 이 N번방 관련 이슈가 빠르게 사그라든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지금 물론 뭐 붓다가 잡히고 조주빈이 뭐 신상 공개되고 해서 이어가곤 있지만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피해자분들의 목소리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경로라든지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지 않아서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그 집중이 되고 또 사람들은 또 이런 이야기 나와 막 피로감을 느끼고 관심이 사그라들고 그래서 좀 그런 게 아쉬웠다. 피해자분들 이야기가 잘 안 들렸던 게. 제일 속상했던 보도가 혹시 맞아요. 그런 생각 들지 않았어요? 이게 기사로 소화가 되다 보면 우리 이제 언론의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인데 분량 문제에서 분량. 많은 걸 쳐내게 되고 어, 요약하게 쳐내게 되고. 그러면서 맥락이 많이 좀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사가 앙상해지는데 나갈 수 있는 시간이 요밖에 없다는 거지. 이런 거 보면서 좀 약간 어떤 생각 들었어요? 답답했을 것 같은데 나는. 사실 이제 저희가 음. 신문사 인턴을 해봤는데 인턴? 네, 신문사 네. 인턴을 해봤는데 거기서는 이제 그래도 저희가 쓰고 싶은 말들을 좀 많이 넣을 수는 있었어요. 글이니까. 근데 이제 방송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몇 분 몇 초가 주어지다 보니까 그런 게 되게 제한적이구나. 이거를 이제 여기 KBS에서는 잠깐 일을 하면서 알게 된 거라서 네, 그게 좀 아쉽긴 했죠. 답답했죠. 그 불꽃님들이 이야기했던 게 이 피해자분들의 피해 이야기가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많이 잘려나가서 아쉬웠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랬어요? 네. 우리 그게 보도하는 과정에서 저희 보도뿐 아니라 이제 다른 기사에서도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이제 선정적인의 사전적 의미가 정욕을 자극하여 일으키는 또는 그런 것 이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어쨌든 그런 N번방이나 박사방의 피해 영상들을 봤잖아요. 이거는 정욕을 일으키는 그런 것이 절대 아니거든요. 정말 저희는 그걸 영상을 보는 내내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메스껍고 어떻게 이런 짓을 시키면서 정욕을 일으킬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언론에서는 그런 것들을 그냥 이제 자극적이다, 선정적이다 이러면서 다 자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의 문제도 또 있어요. 이제 피해자들한테 2차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안 하는 것도 있긴 한데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사람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 알아야 되는데 그걸 이제 다 모르는구나. 이게 좀 어려워요. 아쉬웠죠. 근데 어려워요. 이게 네. 저도 이제 왜냐면 지난번에 저희가 그 불꽃 화진이를 불러가지고 이화진 기자랑 이렇게 잠깐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뭐 직접적인 설명을 많이 하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그게 한번 나가서 유튜브에서 근데 저희가 최초 공개라고 같이 보는데 같이 보던 분들이 더 못 힘들어요. 듣겠다. 네, 힘들어요. 나가시는 분들도 많고 실제로 맞아요. 제가 아는 분은 보다가 이분은 되게 민감하신 분이어서 실제로 이게 토하시고 오신 분도 계세요. 그 얘기만 들었는데도. 그래서 근데 이거를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이 새끼들이 얼마나 악랄하고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다가오지 않아. 느껴지가. 그래서 하지만 그거를 다 얘기를 하면 이분들에게 2차 가해가 될 수도 있고 맞아요. 보는 사람들이 너무 혐오감이 들고 너무 끔찍하게 느끼기 때문에 그분들도 이걸 그냥 외면하고 싶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가장 베스트는 이런 일이 아니라는 게 베스트인데 일어났을 때 과연 언론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것인가는 좀 우리가 이번 기회로 좀 같이 고민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아까 그 피해자의 서사에는 이제 언론이 집중을 안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언론이 피해자의 서사에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피해자의 신상에는 관심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조선일보에서 이제 뭐 피해자가 연예인이었다라는 식의 보도를 냈어요. 심지어 단독으로. 근데 이제 그거를 국민일보랑 이데일리에서 또 픽해가지고 받았어. 또 받아 썼더라고요. 이제 그거를 보면서 아 얘네는 아직도 이러네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기사를 보고 빡쳐있던 게 댓글을 보고 좀 정화가 됐어요. 댓글에서 사람들이 다 우리는 피해자의 신상은 안 궁금하다. 기자 미쳤냐? 이제 가해자의 신상을 팔아 이런 식으로 댓글이 쫙 달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기자들은 아직까지 옛날에 머물러 있고 시민들의
의식만 깨어가는. 깨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느꼈죠. 그런 기자들을 보면 무슨 말을 해주고 싶어요? 한마디 지금 여기 왜냐하면 지금 보는 기자들이 많아요. 때려쳐라. 그렇습니다. 나 들어갈 자리도 없는데. 그렇게 할 거면 야, 내가 할게. 됐어요. 조선일보 바로 뽑아가시면 됩니다. 바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갈 것 같아. KBS. 아니 근데 여기서 또 조선일보가 우리가 조선일보가 특정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한 게 아니잖아, 그지? 하지만 조선일보가 그렇습니다. 화이팅! 자, 근데 김지숙 기자 이번에 그래서 텔레그램 방에 있는 키워드를 분석했다고 하는데 네. 그런 보도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뭐 분석해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짧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굉장히 특이했던 거는 이제 그 여성들을 노예로 만들면서 본인들도 자기가 노예라고 생각하는 거였어요.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소리지? 좀 이상하긴 한데 이제 본인들도 이제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성들을 괴롭히고 착취하면서 지배욕을 조금 충족시키는 그 그런 게 대목이 난 있었죠. 되게 재밌던데 자기를 이제 그 높은 방으로 이제 올려줄 수 있는 사람을 형님이라고 지칭하면서 굉장히 따르면서 그렇죠. 그런 네네. 건 되게 흥미로웠어요. 왜? 네. 그러니까 무슨 그 조직도인 거예요? 그럼 이게 그 구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조직도가 저 그 불꽃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게 이게 커다란 이 룸살롱 체계 같다. 그러니까 형님한테 잘 보이면 더 소수정의 방으로 갈 수 있고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이제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건데 현실에서 그게 안 되니까 여기에서라도 해보자라는 그런 게 나타난 게 아닐까. 그러니까 방마다 무슨 관료같이 뭔가 딱 이제 그걸 픽해주는 형님들이 한 명씩 따로 있나 봐요. 저 형님한테 정점엔 또 누가 있고? 이 고단방에서 이제 대화방을 보다가 되게 특이했던 게 면접방이라는 게 있어요. 면접방이요? 네, 면접방으로 들어가면 이제 면접을 보는 거예요. 그 N번방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음란물 성착취물을 올려요. 이게 마음에 들면 그 안으로 들여보내주는 거예요. 잠깐 근데 성착취물이 근데 그분들은 성착취물을 평소에 일상적으로 많이 보시는 분들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본 걸 또 올리면 안 껴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 껴줘요. 그죠? 새로운 거. 걸 갖고 와야 할 거 아니야. 네. 그거 어디서 구해? 심지어는 본인들이 불법 촬영을 하기도. 그러니까 네. 그게 범죄를 계속 종용하는 그런 방인 그렇죠. 거네. 맞아요. 맞습니다. 미친놈들인 거예요. 네. 네. 진짜 저희가 봤던 것 중에 진짜 자신의 사촌 동생 뒷모습을 찍어서 올린 거예요. 그런 건 일배충 새끼들도 그런 걸 찍습니다. 특히 뭐 명절 때 추석 때 우리 사촌 누나 봐라 이러면서 사촌 누나 뭐 엎드려 있는 모습 찍어가지고 일배 한참 올려가지고 그때 한번 기사가 확 나게 했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지만 계속 이해가 안 됩니다. 자의로 그렇게 한 거예요? 네, 자의로 자의로. 이제 보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불꽃분들도 그 방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네. 면접 같은 거 봤다고 들었는데 어떤 면접을 봤어요? 어떻게 통과했나요? 저희는 이게 특정이 되나? 아니 근데 이미 말했으니까 뭐 2D 덕후들도 되게 많아요. 2D 여성을 파는. 근데 그 2D 여성이 뭐 일반적으로 뭐 대중들 만화? 네, 만화. 애니메이션. 투디라고 해서 제가 이거 전문 용어 쓰지 말라고. 이거 전 국민이 보는 프로라고. 네, 애니메이션 네. 여성들 중에서도 성적 대상화한 여성들이 많이 많이 등장하는 있죠, 네. 네네 그런 애니메이션 루리에 가면 많아요. 프사를 달아라. 네. 그리고 자신에게 애니프사 이른바 애니프사. 네. 프사를 달고 믿고 거르는 애니프사. 네. 자신에게 이제 겐테를 보내라. 개인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라. 겐테로 네. 하는구나. 그거를 뭘 보내라는 거예요? 애니프사 달았습니다. 바꿨습니다. 바꿨습니다. 그 정도면 해주세요. 네. 그럼 끝? 그 정도면 네. 뭐 그 정도는 그건 그 운영자들 마음에 네. 드는 그날 따라 달라요. 아, 그러니까 그분들의 그 운영자가 심기를 따라, 또 네, 한두 명이 아니었거든요. 왜냐면 아. N번방에 일단 입장한 사람은 그 그 N번방을 소유를 할 수가 있었어요. 거기 올라온 성착취물들을. 그렇겠지. 네, 그래서 또 이제 복제한 N번방 2를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자신이 형님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또 미션을 주고. 다단계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진짜. 범죄 조직. 오늘 가장자를 양산하는 다단계네. 그러니까 네. 범죄를 양산한 다단계인데 자 근데 우리 여기 루리앱이랑 다음 카페 댓글 우리 오규정 기자 읽어주세요. 루리웹에서의 사렛마마님이 진짜 저런 거 보면 5시간 내내 역겨운 상태로 보는 거라 성인군자 멘탈 아니라면 힘들었을 거다. 그리고 다음 카페에서요. 천선셋님이 일부 캡처만 봐도 속이 울렁거리는데 어떻게 견뎌내신 건지 유유.
근데 네. 진짜 저도 지금 막 되게 울렁거려가지고 막 지금 힘든데. 아 진짜 지난 방송 네. 보시고 정말 막 토하고 오신 분도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불꽃님들은 이거를 정말 나쁜 놈들이 잡으려고 하는 거긴 하지만 보면서 힘들었을 것 같은데 정신적으로는 좀 어때요? 걱정된다. 처음에 제일 충격 많이 받았을 것 같고 어때요? 그리고 막 남자 못 만날 것 같아. 그럴 것 같고 이제 그 얘기 좀 이따가 해주시고 일단 그 충격에 대해서만. 힘들었고 음. 지금도 힘들어요. 음. 네, 계속 어떻게 잔상이 힘들어요? 남아 있어서 음. 그 이제 영상들이 불시에 계속 떠오르고 뭐 그렇죠. 불안하죠. 심리적으로 계속. 근데 이제 또 뭐 영상이 계속 떠오르는 것도 힘들지만 이제 저희는 어쨌든 목격자였는데 그 피해를 당한 분들도 걱정이 되고 그분들한테 뭔가 당장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없어서 너무 미안하고 미안하고. 네. 그리고 또 이분들 사건이 이제 또 흐지부지 될까봐 거기에서 오는 힘듦도 크고 무력함이 크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근데 또 아까 이제 오규정 기자 얘기했지만은 와 진짜 뭐랄까 이성에 대한 불안감이나 이런 게 그냥 불신이 막 생길 것 같아. 그러니까 전에 듣는 거랑은 또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게 모든 남자가 그렇다는 게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여자고 그걸 즐기는 남성의 모습들을 막 이렇게 계속 보게 되니까. 그렇죠. 가감없이 봤으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아까 막 성욕이 다 떨어졌다는 얘기 우리 농담처럼 했지만 사실 그게 그렇게 그냥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닌 그것도 것 트라우마지. 같거든요. 어떠세요? 일종의 트라우마일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지나가다가 남성들의 무리가 있으면은 이렇게 돌아가게 되고 이제 뒤에서 누가 이제 좀 큰 소리로 남성이 말하거나 그러면 흠칫흠칫 놀라게 되고 저희가 이제 이 사건을 취재할 때 한창 수업을 들을 때였거든요. 근데 같이 수업을 듣는 남학생들이랑도 이제 되게 좀 떨어져 앉고 일부러 그랬어요. 혹시 이제 쟤네도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일상생활 가능하냐. 일상생활 이게 영향이 힘들 것 같아요. 어때요? 근데 둘이 해서 다행히 아, 서로 그렇다. 의지를 그것도 하고 있다. 네. 그래서 뭐 일상생활 불가 이 정도는 아닌데 근데 가끔 새벽 이럴 때 혼자 있으면 조금 그래서 막 같이 살자 이러고 있긴 한데 돈이 없어서. 쉽지 않아요. 가서 네. 싸워. 네 맞아요. 불꽃 깨져. 불꽃 망해. 다른 사기들 네. 앞에 잡혔던 왓치맨이 3년 6개월 구형받았죠. 네. 그런 얘기 들으면 무슨 생각 들어요? 현타가 오죠. 현타 오죠. 시기 올 것 같은데? 시계 오죠. 시계 오죠. 시기 오지. 그리고 또 오면은 초범이고 반성을 하고 있고 반성문을 또 열심히 또 썼고 집행유예 가지라 이런 거 들으면 무슨 생각 들어요? 말이 안 나오는데. 진짜 그 사람은 아니 그 가해자 새끼는 초범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건 너무 가해자 위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무죄 추정 원칙이 있긴 하지만 그런 거 다 떠나서 이 사람은 어떤 한 인격을 진짜 인격을 안 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 인격을 다 박살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는 진짜 몇 차 피해를 그냥 그 방 안에 7,000명 이상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그 성착취물을 다 홍보를 했어요. 그냥 공지로 띄워놓고 자기 블로그에 정리를 해놨어요. 심지어 그 글을 후기글 있잖아요. 미친 새끼네. 네. 그래서 걔는 절대 초범이 아니고 진짜 3년 6개월이라는 걸 봤을 때 걔가 괴롭힌 피해자 수가 한 명이 아니거든요. 한 명도 아니고 그 한 명을 엄청 악질적으로 괴롭혔고 그랬던 놈인데 뭐 사실 이제 가해자들의 그런 범죄 기소 항목이 있잖아요. 그건 셀 수 있는데 피해자들의 피해는 끝난 게 아니거든요. 피해자들의 영상은 계속해서 유포가 되니까 이제 그렇죠. 가해자의 가해는 끝났다고 할지라도 피해자의 피해는 이제 계속 이제 아, 2차, 3차, 4차 연차로 이제 유포가 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재판을 할 때 판사들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범죄는 잡혔으니까 딱 스탑 됐지만 이걸 그냥 피해는 계속 이어지고 이게 어쩌면 평생 갈지도 모르는 건데 네. 이거에 대해서 더 가만히 있으면 좋겠다는 건데 제가 이런 얘기 가지고 판사님들이랑 뭐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김 기자 법을 잘 몰라서 그래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법 모르지. 우리 법을 어떻게 아냐. 나 교양 수업도 안 들었어요. 그런데 모를 수 있다. 하지만 국민들의 법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런 법상식. 재판을 들었을 때 납득이 될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자기들의 기준에선 아니라 이거야. 판례에서 안 그렇다 이거야. 이걸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김 기자하고는 법을 잘 몰라서 그렇다고. 제 생각에 이런 생각이에요. 초범이 아니라 걸린 게 처음이라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개념을 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게 드러난 것만 걸린 것만 이거지. 이 새끼가 그 전에 한 거 더 있을 수도 있고 저지르고 계속 저지르고 왔던 거죠. 물론 이걸 다 합산해가지고 뭐 범죄를 상습적으로 하지만 했다. 저는 너무 이렇게 그 재판관님들이 물론 뭐 그쪽 사회에서는 그 룰이 맞다고 하지만은 이런 범죄에 대해서 너무 옛날에 그런 기준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은 게 이런 디지털 성범죄라는 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디지털 성범죄의 새로운 속성 이게 한 번 이게 일어나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게 계속 바이러스 같이 번져나가고 이것이 또 2차, 3차 가해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판사의 판결 자체도 어찌 보면 정말 다른 가해가 될 수 있다. 이거 보면서 뭔가 다른 뭔가 방식을 좀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 그 법원에서만 뭐 게시다 보니까 정말 댓글 보면 제일 빡친 많이 받은 댓글이 그거예요. 남의 일 같이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이런 댓글이 가장 많은데 판사도 판사지만 그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법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그 전에 있는 법에 비례해서 그 형량 정하는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문제죠. 네. 제가 분량 때문에 지금 뭐 국회의원 얘기 안 했는데 국회의원분들 이번에 총선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네. 자 그러면 지금 법을 만들고 바꿀 수 있는 국회의원분들에게 혹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시원하게 해주세요. 이제 20대 국회에서 그러니까 21대 총선 전에 20대 국회에서 논의됐던 N번방 관련된 법안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폐지되잖아요. 이제 어차피 21대 국회의원들이 이제 그런 것들에 연연하지 말고 그냥 다 같이 여야 나뉘지 말고 뭔가 테스크 포스를 만들어서 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그런 정책 개발 이런 것도 하고 법도 만들어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방금 강병수 기자가 여기 불꽃 유튜브 댓글 좀 읽어주십시오. 불꽃 유튜브 댓글에 데이브 스트라이더님께서 양형 기준 만들기 전에 사이버 필드 특성부터 이해하고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게 맞죠. 하지만 높으신 그분들이 그걸 할까요? 몰카 판사도 있는 마당에. 네, 감독. 그다음에 경아조님께서 현실을 사법부가 못 따라가네요. 다들 어디 별나라에서 오셨나 봐요. 사법부랑 입법부에서 이제 판사는 판사들끼리 모아놓고 그냥 다 판사 다 모아 국회의원 다 모아 해가지고 저희가 앞에서 좀 이제 설명을 하고 싶어요. 이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세미나 들으라고. 세미나 진짜로. 귀를 열고 좀 들어라. 해야 들으라고. 왜냐면 그분들은 몰라요. 주로 이제 출근해서 이 종이 신문 이렇게 이거 앞에 출근하면 이렇게 쫙쫙쫙 깔려 있어요 사무실에. 그러면 이제 앞에 그걸 딱 가지고 쫙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안경 이렇게 했다가 아직도 방 이름이 N번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뭐? 방 이름이? 방 이름 자체가 그치. N번방이라고. 왜 N으로 지었을까? 아마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아까 말한 것 같이 이게 얼마나 끔찍한 범죄인지 잘 이해를 못해. 맞아요. 그리고 막 어른들은 진짜 잘 이렇게 들어도 그러니까 카톡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텔레그램이면 또 뭐지? 뭐지? 막 그러니까 그 본인들이 이제 무지하고 잘 모르시고 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그래서 잘 모르는 느끼는 거지. 그래서 세미나를 한번 열어 주셔야겠다. 근데 그러면 이제 한마디 해도 되나요? 네, 국회의원 그럼요. 이제 21대 국회의원 다 모이실 테니까 그때도 저희 이제 좀 불러주세요. 네, 저희가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제 강연을 해드릴 테니까 국회에서. 네, 좀 불러주세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관심이 많은 사안이고 이거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토론회 같은 걸 자주 열어요. 실제로 의원회관이라는 데에서 무슨 N번방 뭐 이런 거 재발 방지를 위한 뭐 국회의원 토론회 그러면 그 자리에 관심 있는 국회의원이 뭐 누구랑 무슨 경찰청 뭐 경찰청 누구 뭐 막 관련 사람 모여가지고 왜 우리가 기사 보면은 왜 네모난 그 책상에 쫙 앉아가지고 왜 막 방귀깨나 낀다는 분들 짜짜짜짜 앉아서 앞에 나 누구 써가지고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무도 안 읽는 책 같은 거 하나 만들고 이제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 거기 이제 내가 불꽃 선글라스랑 이제 마스크를 놔가지고 헤이 꼰대들아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하면 해줘야 됩니다, 진짜. 네, 불러주세요. 네. 네. 하다가 국회의원 여러분 이제
21대 국회가 이제 곧 시작을 하니까 이렇게 국민적 공분이 뜨거운 사안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거 국회의원 여러분들 위해서 정말 좋은 기회예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판사분들도 진짜 판사분들. 제발 놓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실 작년에 11월쯤에 청원이 하나 올라왔었어요. 이제 네. 불법 촬영물 관련해서 양형 기준을 새로 올려달라고? 만들어라. 맞아요. 디지털 성범죄 똑바로 처벌해라. 네. 올라왔었고 40만인가 20만인가 넘었었는데 지금도 된 게 없는데 참 아니란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범죄가 근절될 리가 없거든요. 디지털에서 일어나는 범죄들은. 근데 그거를 지금이라도 잡아놓지 않으면 누가 또 얼마나 더 피해 여성들의 나이가 어려질지 감도 맞아요. 안 잡히는데 저는 이 문제가 전체 이렇게 생각해요. 언론이랑, 그러니까 언론, 국회의원, 재판부, 경찰 이분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언론사니까 언론사 얘기만 할게요. 보면은 모든 결정권자, 실무에서 하는 결정권자가 대부분 50대 남자 스카이 대학 나온 사람 이렇게 세 가지가 제일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50대 명문대 나온 남자의 시각에서 세상을 보는 거지. 어쩌면 그게 KBS 9시 뉴스일 수 있어요. 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뉴스. 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건 이런 거죠. 경찰, 사법부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생각에서는 뭐 그 애들도 이상한 애들이라며 뭐 이런 식의 맞아요. 대화가 오가는. 왜냐면 저도 단톡방에 내 친구들 단톡방에 다 30대 남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만큼 나한테 내일로 안 다가오는 부분이 많이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런 거 많이 느끼죠. 얘기를 하다 보면. 근데 이게 뉴스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저희도 딱 이걸 봤을 때 그 엠번방을 처음 접했을 때 이게 왜 기성 언론에서 한 번도 보도가 안 됐지? 이거는 진짜 이거는 1순위다. 이거는 뭐 시의성도 그렇고 뭐 아무튼 화제성도 그렇고 의제 설정으로 따지면 이건 1순위다 하고 이거를 했는데 안 나왔죠. 네, 이게 저희들끼리만 뉴스라고 생각하나 봐요. 그러니까 기성세대들은 이게 절대 뉴스라고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뭐 광화문에서 뭐 광장에서 집회하면은 뭐 거기 그러니까. 뭐 사고 나고 뭐 그러면 뭐 그게 더 근데 이게 이슈고 진짜 하니까. 저는 네. 엄청 뼈아픈 얘기네요. 정말로 아까 말한 것 이게 그러니까 가장 베이직한 어떻게 보면은 내용이잖아요. 사회적으로 지금 현재 약자인 분들의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이야기를 꺼내고 하는 거. 그거를 못했다는 건 뭐 여러 번 반성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 네. 네, 그리고 저희가 KBS에서 3주 일했잖아요. 네. 고작 3주 일했는데 어땠어요? 그 저희 둘하고 이제 이화진 기자님, 김지숙 기자님 이렇게 넷이 기사를 이제 썼잖아요. 이제 그 기사를 보도를 하는데 결국에 데스킹은 다 남자 그치. 40, 50대 분들이 보시더라고요. 그렇다니까. 그런 걸 보면서 뭘 안다고 데스킹을 보시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저희끼리는 그래 맞아요 이게 문제예요. 이거 보도가 돼야 돼요. 이거 보도가 되면은 이제 피해자들이 더 목소리 낼 수 있을 거예요라고 했던 뉴스들이 이제 데스킹을 받으면 조금 순화된다든지 순화된다든지 아니면은 아예 잘린다든지. 아예 잘린다 아니면 계속해서 이제 어필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설명을 왜 왜 문제이고, 중요한 네, 건지. 이게 이해를 왜 시켜야 중요한 되는 건지. 맞아요. 아 나 너무 이해가 되는 게 저 옛날에 사회부 기획부 있을 때 그 제가 진짜 너무 충격받은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뭐 의제 설정해야 된다고 뭐 연말이나 연초 되면 그런 거 하잖아요. 뭐? 그러면서 뭐? 미혼모의 그 르뽀 이런 거를 하나 기획 보도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혼모 사례를 찾는데 이제 르뽀고 이러니까 얼굴을 낼 수 있는 사례를 섭외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왜 얼굴을 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많은 시청자들한테 어필을 하려면 뭐 수 있지. 현실을 보여주려면 그럴 수 있다고 치고 근데 사례를 섭외를 했는데 그 사례가 그 데스크가 생각했던 그 미혼모의 부합하지 않는 거. 네, 상에 부합하지 않는 거지. 어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애가 미혼모인데? 뭐 둘이다. 어. 왜 한 번 그 실수해서 낳았으면 낳지 말아야지. 피임을 안 하니? 약간 이런 그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왜 이해하려고 해? 르뽀잖아요. 그럼 있는 대로 보여줘야 돼요. 맞네. 왜 왜 이해하려고 네가 해? 이해하고 일본데. 싶어 해? 현실이 그런데. 그래서 그 사람 사례를 결국은
뺐어요. 빼고 다른 사례를 섭외하라고 막 그래서 결국은 안 나갔어요. 아예 섭외 안 됩니다 해가지고 그냥 안 냈어요. 그게 낫다. 네. 때려치기 낫겠다. 네. 그러니까 저는 좀 충격받았어요. 그리고 그 사례 중에 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이제 본인이 이제 결혼할 남자분이 있었는데 남성이 그러니까 상대방이 불의의 사고로 먼저 숨진 거예요. 근데 몰랐는데 뱃속에 이미 아기가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사례는 너무 또 이해가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이가 둘인 미혼모와 어떻게 하다가 남편이 될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미혼모와 뭐 이런 거를 비교하면서 그러니까 데스크 머릿속에 딱 미혼모의 어떤 이데아가 있는 미혼모는 거지. 이래야 된다. 그거에 딱 맞는 사람을 찾아와야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런 계속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들 얘기를 막 못하는 것도 시청자가 이해하겠어? 뭐 이런 거.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아 너는 하지 마. 이런 얘기가 여기까지 막 나오는 거죠. 3주 동안 KBS에서 일하다 보니까 참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네요. 네. 근데 좋았어요. 네. 아이고 뒷수습 하지 마. 이제 와서 뭐 수습하자 그래. 다 끝났어. 이것만 안 나갈 수도 있어. 근데 그 꼰대 멘트를 좀 하자면은 나중에 이제 기자가 되실 거 아닙니까? 그럼 데스크랑 계속 싸워야 돼요. 계속 그 맞아요. 데스크를 설득시키는 과정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취재를 더 꼼꼼하게 하고 내 논리를 탄탄하게 쌓아서 데스크를 설득시켜야 못 시키면 데스크가 야 너 나도 설득 못 시키는데 시청자를 설득시킬 수 있겠니? 그러면은 막 할 말이 없어 막 무난데 그런 과정을 먼저 겪었다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꼰대. 나 집에 갈게. 좀 이따. 여기 트위터에 레쇼님 댓글 우리 불꽃님들 중에서 한 분이 좀 읽어주시죠. N번방 화력이 한 달을 못 갈 거라며 비웃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활활 타오르는 불꽃보다 뭉근하게 오래 타는 불꽃이 더 뜨겁다는 것을 믿습니다. N번방은 판결을 먹고 자랐다. 그렇습니다. 리스펙트. 하여튼 뭉근하게 오래 타는 불꽃이 될 수 있도록 KBS가 장작을 계속 넣어드리는 역할을 하는 걸로. 유진 기자 할 수 있어? 제가 화이팅! 얼마나 벌목꾼. 언제든 벌먹고 나무 뗄감 많이 패와 장작 많이 패와라. 제가 넣어드릴게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 불꽃 여러분 오늘 뭐 그동안 인터뷰 너무 많이 해서 사실 또 여기 모시는 게 좀 약간 좀 뭐랄까 좀 미안했어요. 왜냐면 인터뷰 막 지긋지긋할 것 같은 거야. 몇 군데나 인터뷰했어 지금까지? 30곳? 30곳. 그러니까 30곳이면은 1년에 대리기가 30개가 나가요. 우리가. 진짜요? 거의 그 정도를 지금 몇 주 만에 한 거야 지금. 몇 달 몇 주 만에 한 거야. 엄청 한 말 또 하고 한 얘기 또 한 얘기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죠?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힘들잖아. 네. 그냥 또 부르는 게 미안했다고. 근데 이제 좀 네. 진정이 됐어요. 그리고 네. 했던 그 인터뷰 질문이 아니라서 그죠? 네네네. 다 뺐습니다 제가. 새로운 질문. 그 언론사 30곳 정도 인터뷰해 보니까 어디가 제일 언론사 같아요? KBS요. 좋았어. 우리 아직 희망은 있는 아 거야. 근데 때 묻었어. 벌써 때 묻었어. 딴 데 가서 또 딴 데라고 얘기했겠지. 딴 데로 얘기 안 할 것 같아. 아무튼 때 묻었어. 좋았어. 좋습니다. 어떠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보셨는데 대리기. 기자님들이 너무 재밌으셔가지고 네. 재밌게 했습니다. 네. 준비해 왔어 이런 거? 저는 귀가 조금 아프고 지금. 죄송합니다. 네, 일단 이 대들기의 형식이 너무 좋았어요. 소통을 하는 거잖아요. 댓글을 읽고 저희 유튜브에도 좀 차용을 해서 그런 거 좋아요. 네. 추적단 써먹어보겠습니다. 불꽃 유튜브 구독해주세요. 네, 그 홍보 잘하시죠. 네. 유튜브 이제 추적단 불꽃이라고 저희가 유튜브를 네. 지금 계속 촬영을 하고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네. N번방 외에도 막 많이 할 건가 보네요. 네, N번방 외에도 이제 다른 피해자분들의 사례를 좀 소개하면서 이 사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언론을 불신하시는 분들이 이제 저희한테 연락을 많이 주셨는데 앞으로도 이제 그런 연락들을 많이 주시면 저희가 많이 이거를 공론화시킬 수 있게끔 그분들을 또 이제 어쨌든 상담이나 뭐 이런 절차를 알려드릴 수 네 있는 절차를 알려드리고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는 추적단 불꽃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제 댓글 읽어준 기자를 보면은 남성 비율이 좀 더 높고요. 그리고 3, 4, 50대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우리와 약간 그러니까 난 아니지. 그러니까 불꽃 이제 주변 분들과는 약간 성인지 감성에서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 이 시대에 30, 40대, 50대, 60대 남성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뭐 여성과 남성의 문제가 아니라 맞아요. 어쨌든 피해자들이 계속 숨을 수밖에 없었던 문화에 같이 살았던 시민으로서 다 같이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렇게 불꽃분들을 직접 모시고 이렇게 오늘이 이제 KBS에서 일하는 마지막 날인 걸로 네. 알고 있어요. 그죠? 오. 그래서 마지막 날을 이렇게 대리께서까지 끝까지 쪽쪽 불러가지고 이렇게 또 고생을 시켜서 정말 죄송한데 아무튼 앞으로 저희 대리기도 당연히 이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놓지 않고 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나와주세요. 아, 네, 네. 좋습니다. 좋죠. 콜? 콜. 콜. 네. 콜인 것으로 알겠습니다. 어떻게 김지 기자 어땠나요 오늘? 오늘 정말 재밌었고 네. 야, 땡겼어. 벌써 땡겼다. 내가 시킨 거 하잖아. 불꽃님들이 정말 훌륭하다. 저 옆에서 들으면서 너무 감탄했어요. 아, 진짜. 꼭 들어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반기 때 뵙겠습니다. KBS는 공채를 내고 자기소개서에 내가 불꽃이 불꽃입니다. 5글자. 필기에 5글자. 내가 저희가 불꽃이. 떨어지면은 김기화 기자님께 전화하면 되나요? 여기 저는 섭외되나요? 대들기에 잠깐. 그거까지는 제가 할 수 있는데 그보다는 일단 하시던 거를 잘 하시는 게 좋. 근데 진짜 밝힐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 언론사 지원할 때? 조금 사실 고민을 그러니까 고민될 것 같아. 네, 해봐야 될 것 네, 같아. 밝히고 싶죠. 저희도 그죠. 답답하죠. 그렇죠. 근데 뭐 그때가 돼봐야 알 것 같아요. 알아서 잘 결정하시고요. 네. 나 마지막으로 진짜 궁금했던 거 하나만 물어볼까? 아까 앞에서도 물어보긴 했는데 이 지금 세상 많은 사람들이 기자들의 어떤 기사 쓰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 막 기레기라고 욕을 하고 되게 비판을 많이 하고 정말 기자라는 직군 자체가 되게 나쁜 직종으로 막 그렇게 매도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평가를 받는 그런 시대인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거 너무 좀 궁금해. 난 언시생들 보면 다 궁금해. 저는 그냥 사람들 만나는 게 좋아서 그 사람들 만나면 그러니까 배우는 게 많잖아요. 사람들한테서 그것도 있고 저는 얘기를 들으면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다 보면은 뭔가 제가 깨어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에 이제 고립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 만나면서 내가 뭔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느낌. 근데 그거 하려면은 그건 기자 맞긴 맞아요. 사람 진짜 미친 듯이 많이 만나. 명함이 일주일에 명함 이렇게 쌓여 이렇게. 지금 카톡에 4,000명 4,000명 너무 많아서 나중에는 힘들긴 한데 뭐 좋다면 뭐 콜. 어떻게 저는 약간 좀 웃긴 말일 수도 있는데 그냥 어쨌든 사회의 그런 문제들을 보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보도하면서 네. 그런 사회의 문제를 보도함으로써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첫걸음을 떼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기자가 그래서 어쨌든 사회에 조금은 보탬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네. 기자라면? 아직 로망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기자가 로망이 또 있는 직업이야. 근데 물론 안 그런 경우가 더 많지만 독립 언론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도 그러면 참여 방법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실을 향한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은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유튜브, 팟빵, 아이튠즈, 파티, 네이버 오디오 클립, KBS 라디오 앱, 콩앱 팟캐스트를 통해 업로드됩니다. 오늘 저 김지수 기자처럼 대들기에서 보고 싶은 기자 혹은 다뤄줬음 싶은 기사가 있다고요? 방송 관련 의견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팟빵 계정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추적단 불꽃과 대들기를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버튼을 대들기의 행보를 빠짐없이 추적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KBS 뉴스 좋았어. 또 만날 거 안녕.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좋았어. 좋았어.